일본 야마구치현의 아부초라는 인구 3,000명 정도의 마을에 코로나 보조금과 관련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지난달 보조금 4,630만 엔,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이 한 가정에 몰아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이른바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마을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부초에서 코로나 임시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초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463가구에 10만 엔씩 지급이 되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해당 세대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계좌이체 의뢰서에는 한 세대에 463세대분을 한꺼번에 넣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결국 463세대 곱하기 10만 엔, 4,630만 엔을 한직 계좌로 전부 보냈고 이 세대는 자신이 실제 받을 10만 엔을 포함해 통장에 4,640만 엔이 입금되었습니다. 잘못 입금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담당자는 급히 해당 세대를 접촉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에 처음에 그렇게 할 것처럼 하던 집주인은 며칠 뒤부터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이메일에 답도 하지 않는 연락두절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뒤 마을 담당자가 다시 찾아가자 집주인은 공무원 측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서 돌려줄 수 없다. 처벌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대표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에 마을 측에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취득 의도가 입증된다면 사기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학설이 나뉜다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혐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사건 자체보다 행정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금융기관의 지원금 수급 대상 463가구 명단을 저장해 제출한 수단은 바로 플로피 디스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 40대 이상이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가 무엇인지도 모를 텐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내용보다 더 놀랍습니다. 애초 금융기관에서 마을의 플로피 디스크에 명단을 담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은행에서 지금도 디스크가 들어가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현 시대에 맞게 계좌번호가 담긴 명단을 이메일 또는 USB로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2022년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팩스와 도장이 없으면 업무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일본에서 플로피 디스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애교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디지털청의 출범으로 신속하고 대담한 디지털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료제에 따른 형식주의와 과도한 서양 눈치보기 등에 매몰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3월 일본 정부가 지원금까지 내걸고 홍보했던 마이넘버 카드에는 의료보험증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경우 진료비가 비싸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디지털청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기득권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바랐지만 기존 부처들처럼 관료제에 발목이 잡혀 환자의 의료비 부담보다도 병원 측의 진료수가 인상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문업체 그레이트전이 공동회사의 야스카와 시니치로 대표는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마이넘버 카드 제도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청이 최악의 판단을 내렸다고 니케이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마이넘버 카드의 도입률과 이용률이 모두 침체해 디지털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상징이 될 수 있다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비난받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 기업들이 디지털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대신 미국 등 해외 대기업의 서비스만 선호하는 것 역시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청은 행정용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공모에서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미국 아마존 웹서비스에 맞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빈축을 샀습니다. 일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운영해 온 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한 주력 사업에서 노골적으로 해외 기업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강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기업들이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위상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정부 사업을 진행해온 국내 업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니케이는 디지털청이 요구하는 요건에 아마존 웹서비스 특유의 표현이 나열되며 마치 아마존 웹서비스의 발표 자료를 가져온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시마 카렌 디지털상은 최고 수준의 보안 확보가 기준이 되었다고 강조했지만 한 IT 기업 담당자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두 곳이 공모해서 선정된 가운데 결국 아마존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관청 등의 행정 시스템을 담당해본 국내 업체들이 있었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시도하지도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패들로 인해 유엔의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지난 2018년 10위를 기록했던 일본의 순위는 2020년에는 14위까지 하락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 개혁을 다짐하며 지난 1월 정기국회 개회식의 시정방침 연설 중 새로운 자본주의를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개혁과 과학기술 분야 등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비판 여론은 확대되고 지난해 말에는 디지털청에서 일하고 있던 기존 직원들 10명 가까이가 일제히 퇴직해 대기업이나 외국계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중견 디지털청 직원은 모두 우수한 직원이었지만 여기 있어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듯 하다고 바라봤습니다. 디지털청을 물론 앞서 언급된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그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그 충격이 쉽게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입금을 탓해도 소용없다. 단지 발각된 시점에서 계좌를 가압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좌 안의 금원은 출연자 소유로 하는 것이 판례다. 가압류를 신속하게 하면 이득자는 출금을 못해 보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성선설을 고쳐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때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저 범죄자인 이 사람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수한 직원이 그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 자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실명을 드러내 세무서든 시세든 강제로 환급 처리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받은 사람, 사용한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범죄인 거죠.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당연히 대응하고 있고 운용도 그대로인 곳도 많습니다. 다만 드라이브는 이미 꽤 오래전에 생산 중단됐습니다. 보수도 당연히 곤란하고요. 하지만 미디어 매체에서의 판매는 아직 계속되고 있죠. 플로피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플로피를 불러오는 드라이브도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플로피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가령 USB로 넘긴다고 해도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결국 반환 책임을 진 사람이 훔친 게 문제라는 것. 죗값을 치른다고 하지만 큰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악질이다. 이런 악질적인 놈에게는 예를 들어 출소 후에도 반환 의무를 지게 하고 계속 은행 거래에 대해서도 동결하는 등의 그런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요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군요. 내구성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이번 실수와 플로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논외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시급히 변경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수한 직원은 걱정으로 밥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할 것은 당연하고 실수를 한 직원 개인이 대신 지불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죠. 빨리 받은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처분해 버릴 겁니다. 플로피를 사용할 수 있는 PC가 존재한다는 것에 놀랐다. 지금도 개인이 인터넷으로 이체를 다 할 수 있다. 군데군데 매뉴얼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플로피 디스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플로피 디스크의 재고가 충분하더라도 드라이브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취미로만 플로피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중요한 업무에 그러한 위험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공서의 시스템 설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비슷한 관공서가 일본 전국에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아무리 그래도 플로피 디스크는 말이죠. 보안, 비용 어느 쪽을 택해도 지금 시대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인재가 부족하고 굿 시스템의 안전 가동을 우선하는 사정을 헤아린다고 해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일을 미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